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평화로운 주택가. 단 30초 만에 벌어진 5살 소녀 케이틀린의 코요테 습격 사건. 코요테 위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은 많지만 그중 캘리포니아는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어린이 위협 신고 평균 15% 증가, 연간 반려동물 피해 150건 이상 발생, 주거지역 침입 사례 40% 이상 급증으로 주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동작 감지 조명, 초음파 퇴치기, 임시 울타리까지 첨단 기술을 총동원한 수많은 대책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그때, 천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진돗개가 마지막 희망으로 등장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해결책, 3마리 진돗개가 펼쳐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따스한 햇살 아래 저희 동네는 한때 그림 같은 평화로움을 자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리에 가득했고 반려동물들은 마음껏 정원을 뛰어다녔죠. 저녁이면 이웃들과 함께하는 바비큐 파티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주간 이 평화로운 일상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이었죠. 누군가 밤에 코요테를 봤다는 이야기, 쓰레기통이 뒤집혔다는 불평이 간간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동네 고양이들이 하나둘 실종되기 시작했고 작은 개들은 더 이상 혼자 마당에 둘 수 없게 되었죠. 산책하던 주민들이 코요테 무리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늘어났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연일 코요테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 개발로 인해 서식지를 잃은 코요테들이 주택가로 내려오고 있다고 분석했죠. 공원 관리자들은 주민들에게 쓰레기 관리와 애완동물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고도 우리가 곧 맞닥뜨릴 충격적인 사건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오후 코요테가 5살 소녀 케이틀린에게 달려든 것입니다. 놀이터 근처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순식간에 온 동네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어른들이 재빨리 개입해 케이틀린은 경미한 상처만 입었지만 그 충격은 오래갔습니다. 놀이터는 텅 비었고 아이들은 더 이상 밖에서 놀지 않게 되었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모든 가정은 문을 굳게 잠그고 창문으로 바깥을 불안하게 주시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들려오는 코요테의 울음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한때 따뜻했던 이웃 간의 대화도 이제는 코요테 위협에 관한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긴급 주민 회의가 소집되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타리를 높이고 동작 감지 조명을 설치하고 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데 모두가 동의했죠. 저희 평화로운 동네는 이제 매일 밤 야생의 위협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위기 속에서 무언가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케이틀린의 사건 이후 우리 동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서도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이 생겼죠.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적막이 감도는 거리는 더 이상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집 마사의 골든 리트리버가 코요테에게 공격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잠깐 마당에 내보냈던 개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마사가 달려나갔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많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어두워지면 코요테들의 그림자가 담장 너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 주변에서는 매일 밤 그들의 흔적이 발견됐죠. 주민들은 더 이상 밤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조차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휴대폰 알림이었습니다. 동네 단체 채팅방에는 밤새 목격된 코요테에 대한 보고가 가득했죠. 어제는 3마리가 함께 다니는 모습이 중앙공원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일상이 가장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며 동네를 누비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야 했고
모든 창문은 해가 지기 전에 단단히 닫혔습니다. 주민회의가 매주 열렸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 당국에 요청한 코요테 포획도 제한적인 효과만 있었죠. 한 마리를 잡아도 또 다른 코요테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끝없는 싸움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인들의 생활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저녁 산책을 즐기던 존슨 할아버지는 이제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셨죠.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삶의 작은 기쁨마저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코요테의 울음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그 소리는 마음속까지 파고들었죠. 아이들은 악몽에 시달렸고 부모들은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불안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이사를 고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지켜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안전 앞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첫 번째 대책은 동작 감지 LED 조명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거의 모든 집 마당과 뒷길에 밝은 조명이 설치됐죠. 첫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갑자기 밝아진 마당을 지켜보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단 3일 만에 코요테들은 조명을 피해 이동하는 법을 터득했죠. 심지어 일부는 조명이 켜져도 당당하게 마당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대책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입된 것은 초음파 퇴치기였습니다. 인간은 들을 수 없지만 야생동물에게는 불쾌한 소리를 내보내는 장치였죠. 처음에는 효과가 있어 보였습니다. 코요테 목격 신고가 줄어들었고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치 역시 코요테의 적응력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그들은 초음파에 완전히 무감각해졌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대담해져 주택가 깊숙이 침입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마치 우리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깊어졌습니다. 마사는 고가의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그저 코요테가 애완견을 노리는 모습만 생생하게 기록할 뿐이었죠.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해도 대응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시도는 마을 외곽에 임시 울타리를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주민들이 힘을 모아 세운 울타리였죠. 모두가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코요테들은 금세 울타리 아래를 파고드는 통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주민회의는 그야말로 절망의 도가니였습니다. 더 이상 제한할 대책이 없었죠. 일부는 전문 사냥꾼을 고용하자고 했지만 도심 지역에서의 총기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논쟁만 오갈 뿐 해결책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케이틀린의 부모는 결국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아이의 트라우마가 심해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이유였죠. 그들을 배웅하는 날 동네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지혜가 이토록 무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주민 회의장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이사 온 제시카 김이었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발언권을 얻은 제시카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제시카는 한국의 천년 역사와 함께해온 진돗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악지대에서 호랑이와 맞서 싸우고 농가의 가축을 늑대와 여우로부터 지켜온 용맹한 견종이라고 했죠. 특히 영역 수호 본능과 뛰어난 지능을 가진 진돗개가 코요테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사는 이미 독일 셰퍼드나 로트와일러 같은 강한 견종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죠. 하지만 제시카는 단순한 힘이 아닌 지능과 협동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사가 추천한 로트와일러 2마리와 제시카가 연결해준 젊은 진돗개 3마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실험은 시작되었습니다.
로트와일러는 분명 강인한 체격과 위압감으로 초기에 코요테를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점이 드러났죠. 주택가에서 키우기에는 통제가 어렵고 주민들 특히 아이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 셰퍼드 역시 훈련성과 작업 능력은 뛰어났지만 지속적인 전문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24시간 감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계를 보였죠. 게다가 일부 셰퍼드는 장시간 경계 상태를 유지하는데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진돗개들은 처음에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죠. 첫 번째 코요테와의 마주침에서 진돗개들은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시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돗개의 진정한 능력은 성장 과정에서 발현되며 성견이 된 진돗개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젊은 진돗개들도 날이 갈수록 영역 의식이 강해지며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로트와일러와 셰퍼드의 즉각적인 효과와 진돗개의 잠재적 가능성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죠.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시카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시카 김의 연락을 통해 한국의 유명한 진돗개 브리더와 연결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3마리의 성견이 도착한 날, 주민들은 기대와 의구심이 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했죠. 레인저, 세이지, 루나라는 이름의 진돗개들은 첫 등장부터 남달랐습니다. 레인저는 리더십이 돋보이는 수컷으로 강인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이지는 영리함이 넘치는 암컷으로 주변 환경을 빠르게 파악하는 관찰력이 뛰어났죠. 루나는 3마리 중 가장 민첩한 암컷으로 순간적인 반응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도착 첫날부터 그들은 체계적인 행동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받은 듯한 완벽한 협업이었죠. 레인저가 앞장서고 세이지와 루나가 측면을 지키는 대형으로 동네 전체를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진돗개들이 지역을 구획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놀이터, 공원, 학교 주변, 주택가, 경계 등 취약 지점마다 다른 순찰 시간과 방식을 적용했죠. 마치 전략가처럼 지역 환경을 분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역할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레인저는 주로 정면 대응을 담당했고 세이지는 정보 수집과 위험 감지에, 루나는 빠른 이동과 후방 경계에 특화되어 있었죠. 완벽한 삼각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3마리의 진돗개가 첫 번째 코요테 무리와 마주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레인저의 강력한 위협 자세와 세이지, 루나의 완벽한 포위 전술에 코요테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물리적 충돌 대신 진돗개들은 영역을 명확히 표시하고 코요테들에게 경계선을 인식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대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는 모습은 본능을 넘어선 지능의 영역이었죠. 놀랍게도 이 방식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코요테 출몰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진돗개들이 코요테의 이동 경로와 시간대를 파악해 취약 지점을 미리 강화한다는 점이었죠. 그들은 단순한 보호견이 아닌 전략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잠에서 깨어 창문 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죠. 즉시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6마리의 코요테 무리가 우리 동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규모의 무리였죠. 그들은 체계적인 대형을 갖추고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실패에서 배운 듯 이번에는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마리의 진돗개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레인저, 세이지, 루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죠. 그들은 코요테의 접근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동안 진돗개들은 놀라운 전술을 펼쳤습니다. 레인저가 가장 먼저 움직였고 놀랍게도 코요테 무리를 정면으로 향해 돌진했죠. 용감무쌍한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레인저의 정면 공격에 코요테들의 주의가 집중된 순간 세이지와 루나가 양쪽 측면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포위망을 형성했죠. 완벽한 협동 전술이었습니다. 놀라움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코요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앞에서는 레인저의 강력한 위협이, 양옆에서는 세이지와 루나의 교묘한 움직임이 그들을 압박했죠. 특히 레인저의 위풍당당한 자세와 날카로운 경계의 소리는 코요테 무리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진돗개들이 실제로 물리적 공격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심리적 압박과 영역 수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적 접근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닌 지능과 본능이 만들어낸 완벽한 방어 전술이었습니다. 코요테 무리의 리더로 보이는 녀석이 잠시 주저하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코요테들도 일제히 후퇴하기 시작했죠. 진돗개들은 그들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코요테들은 우리 동네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돗개들은 승리의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인저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고 세이지와 루나에게 신호를 보내 다시 평소의 순찰 루트로 돌아갔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껏 본 어떤 첨단 보안 시스템보다 효과적이고 어떤 인공적 해결책보다 자연스러운 방어였습니다. 천년의 지혜가 담긴 진돗개의 본능이 현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한 순간이었죠. 아침이 되자 이 놀라운 소식은 동네 전체에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반신반의하며 동영상 증거를 확인했고 곧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특히 마사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의구심을 품었던 그녀가 이제는 진돗개들을 향해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코요테와의 대치 이후 일주일, 우리 동네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차 확신을 가지고 주민들의 일상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케이틀린의 가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돗개들의 활약 소식을 듣고 결국 이사를 취소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기뻐했죠. 오랫동안 텅 비어있던 놀이터에 아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거리를 채우는 순간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주택가 곳곳에 설치했던 임시 울타리들이 하나둘 철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꽃과 나무들이 심어졌죠. 마사는 정원 가꾸기를 다시 시작했고 존슨 할아버지는 저녁 산책을 재개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진돗개들의 일상 순찰은 이제 우리 동네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레인저, 세이지, 루나의 우아한 발걸음을 따라 젊은 진돗개들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들은 단순한 보호견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웃 간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바비큐 파티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죠. 특히 제시카 김은 마을의 영웅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전통에 대한 지혜가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동네 어린이들이 진돗개들을 위한 감사 표시를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그림과 편지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죠. 아이들의 순수한 감사 표현 앞에서 어른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코요테 울음소리 대신 귀뚜라미 소리가 밤의 정적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창문을 꼭 닫고 자지 않아도 되었고 아이들의 악몽도 사라졌죠. 진돗개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공원 한켠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인내와 지혜의 수호자들이라는 제목 아래 진돗개들의 이야기가 새겨진 것이죠. 이곳은 이제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주변 지역 사람들도 구경 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위기를 통해 오히려 더 강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이웃 간의 신뢰가 깊어졌고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웠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천년 지혜를 담은 진돗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진돗개 이야기는 순식간에 LA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은 물론 TV 뉴스에서도 이들의 활약상을 다루기 시작했죠.
특히 3마리가 보여준 놀라운 협동 전술은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LA 카운티의 야생동물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해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들의 영역 수호 방식이 야생동물과의 공존에도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영역을 지키는 진돗개들의 방식은 새로운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진돗개 건강검진과 감사축제였죠. 수의사의 정기검진은 물론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특별 영양식과 수제 간식이 제공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진돗개들과 함께 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시카 김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심지어 뉴욕에서도 관계자들이 견학을 왔죠. 한국의 토종견이 미국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례로 알려진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케이틀린이 다시 웃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코요테 공격 이후 트라우마로 고통받던 그 아이가 이제는 레인저와 함께 놀며 행복한 미소를 되찾았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룬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진돗개들의 특별한 능력은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코요테를 쫓아내는 것을 넘어 지역의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죠.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기념비는 이제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까지 찾아와 진돗개들의 이야기를 듣고 갔죠. 기념비 앞에서 제시카는 방문객들에게 진돗개가 한국에서 1000년 동안 이어온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설명했고 그들은 놀라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경청했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돗개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른 지역과의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죠. 한국의 전통이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은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레인저, 세이지, 루나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천년 지혜가 현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한 이 놀라운 사례. 진돗개의 본능과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들. 오늘 이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드릴게요. 더 많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